오랜만에 숲을 찾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시원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금정산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금강공원입니다.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강공원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공원이지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숨은 얘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울창한 소나무와 크고 작은 바위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한 금강공원. 부산의 대표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원 깊숙이 걷다 보면은 일반 공원에서는 좀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뚝 솟은 13층 석탑입니다. 13층 석탑. 그런데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우리나라 석탑하고는 모양이 달라 보이는군요. 요 탑의 그 정형적인 양식을 보게 되면은 몸돌과 밑에 받침이 생략된 일본 석탑의 한 정형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탑의 앞면에는 일제시대 때 발간됐던 그 우편 엽서에 의하면은 후락탑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석탑의 지붕격인 옥괴석을 쌓아 올려 만든 13층 석탑. 일본에서는 이런 모양의 석탑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네,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비슷하군요. 석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금강연못. 이곳에서도 일본식 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식 정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연못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 인공적으로 만들면서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었던 연못과 같이 이 주위의 자연석을 아주 교묘하게 배치해서 그런 타원형으로 만든 다음 돌다리를 이렇게 조성을 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연을 축소해서 집으로 끌어들인 일본 정원의 특징이 보이는군요. 2,000평이 넘는 이 정원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연못 위쪽의 커다란 바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평평하게 다듬어진 기념비엔 한자와 일본어가 빼곡히 새겨져 있군요. 기념비 위쪽에는 일본 천황의 기원인 황기라는 글자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곳 금강원의 내력이 적혀 있습니다. 주인인 일본인 히가시하라가 금강원을 개방하고 투자하는 등 이것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히가시하라는 담배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정원이었던 금강원을 사람들에게 개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제 강점기 온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천욕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목욕업과 숙박업, 요식업을 겸한 종합 리조트로 개발한 덕분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유흥지였습니다. 당시 온천장을 찾은 사람들이 주목한 새로운 관광 명소가 있었습니다. 이야, 우리 가사이는 보면 볼수록 이뻐진단 말이야. 어? 이 피부가 도자기야, 도자기. 응? 나비가 날아와서 앉으면 미끄러지겠네. 그게 다 며칠 전에 다녀온 동네 온천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시다상,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동네 온천만한 것이 없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저만한 게 없죠? 당연하지. 우리 가사이가 최고야, 최고. 때가 어느 때인데 촌스럽게 동네 온천 타령인지 몰라. 넌 뭐 어디 좋은 데라도 갔단 말이야? 어? 가고 말고 소나무가 울창하고 기이한 바위들이 널려 있는 게 꼭 금강산에 온 것 같다네. 또 연못은 어찌나 잘 꾸며놨는지 거기서 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네. 거긴 어딜세? 동네 온천은 아는 분이 금강원은 모르셨어요? 금강원 없는 온천 관광은 안고 없는 찐빵. 그리고 우리 자기 없는 세상이지. 나도 금강원. 응? 응? 나도. 온천장 명성에 힘을 보탠 것이 금강원이었습니다. 손님이 온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공원이 필요했던 일본인 자본가들하고 금강원을 사업수단으로 생각한 히가시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정원이었던 이곳이 공원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정부 쪽에서 이걸 만들어준 겁니다. 기념비를 보면은 황기 2600년을 맞아 금광원을 동래읍에 기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일본이 이게 전시 체제 속에 있었고 뭐 그 총동원 체제라고 할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뭐 국가가 이제 뭐 개인이든 아니면 특히 이제 기업가들한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기부를 하든지 뭐 공헌을 해라 이런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기업가들은 이제 뭐 방독면을 대량으로 사서 국가에 이제 바친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히가시하라 가지고 있는 이 금강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어떤 뭐 고립된 공간이 아니고 이게 동네 온천장부터 시작해서 그 금강원을 지나서 이제 금정산까지 이어지는 이 관광 루트 속에 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역시 이제 전체 이 동네라고 하는 지역을 뭐 이렇게 일본의 어떤 국민이든 아니면 특히 전쟁을 수행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떤 휴양하거나 이런 공간이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그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국가한테 헌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마 분위기가 있어서 일단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헌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제에 의해 노골적인 향락 공간으로 전락한 동네. 그 중심에 금광원이 있었습니다. 금광원은 빼어난 자연 풍광 덕에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공원 곳곳에 장식품으로 쓰인 조선의 문화재였습니다. 금강공원으로 향하는 길. 주변 분위기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선시대의 누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엔
금강원 입구로 쓰였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을 지키고 있던 누각의 이름은 망미루.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금강공원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이 누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누각 반대편에 걸린 현판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동네 도호 아문이니까 말하자면 이게 명실상부한 가나의 이제 의미, 가나의 이제 그 지위 이런 것을 표시하는 이제 현판이지요. 동네 도호 아문. 동네 수령이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동네부 동원이라고 하는데 동원의 안쪽 대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저 현판에 쓰인 글자처럼 동네 도호 아문이니까 이제 동네 예전에는 이제 동네가 동네 도호부, 동네 도호부인데 동네 도호부의 그 관아의 문이다. 관아할 때 이제 그래서 아문이거든요. 관아의 문인데 동네 도호부는 지금의 그 동네부 동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부산 시청과 같은 역할을 하던 바로 이제 그런 모든 동네부의 사무를 총괄하던 이제 부사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 동네 도호부인데 그 동네 도호부 그 관아 건물이 동원입니다. 그 동원의 말하자면 큰 대문이었죠. 대문이었는데 이것을 아무 연고도 없는 지금의 이 자리로 1920년대 초반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동네부 동원의 대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아무 연고도 없는 금강공원 입구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금강공원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네 도호 아문과 비슷한 분위기의 대문을 볼 수 있는데 동네 독진 대아문 역시 전형적인 관아의 문입니다. 동네 독진 대화문은 그러니까 동네부 동원의 외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현재 동래시장 근처에 있는 동네부 동원, 그 건물의 말하자면 제일 앞줄에 놓였던 문인데 우리가 이 아래에서 봤던 그 망미루와 같은 시기에 옮겨온 것이죠. 독진 대아문은 경주 진영으로부터 군사권을 독립하고 일본과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높아진 동네부 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옛 명성을 대의로 한 채 홀로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아 대문이 어떻게 금강공원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일찍이 시가지 정리 사업으로 인한 동네 읍성 해체와 관련이 깊습니다. 조선풍이 물씬 풍기는 게 참으로 이국적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 히가시하라의 정원대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체가 어디서 난 겁니까? 자네들도 시가지 정리 때문에 동네부 동원에 길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은가? 동원을 손보면 동원대문은 쓸모없으실 테니까 나에게 달라고 했지. 아무리 그래도 동네 읍장이 순순히 내주던가요? 옛게 이 사람아! 내가 온천장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돈이 얼만데 이 정도도 못 들어주겠나? 응? 그래도
관한 문을 가져올 생각을 한다는 게 과연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조선 문화에 관심이 좀 많나. 시가지 정리 공사하면서 쏠쏠한 물건들이 많은데 좀 볼 텐가? 망미류하고 이제 독진대나무는 사실은 그 동래부 동헌에 바로 그 가장 이제 동래 읍성 내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제 장소가 사실 동래부 동헌이죠. 그 동헌에 이제 이렇게 박간문과 안문 이 두 개를 뜯어다가 이제 그 금강원에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이게 그 동래 읍성의 핵심이 뭐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독진대나문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독특한 이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이제 일본인들이 상당히 이게 그런 요소들을 즐길 수 있었겠죠. 이게 자기들이 침략해서 이렇게 그 한 국가의 어떤 문화로서 이렇게 즐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유럽 같은 데 가도 보면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뭐 오벨리스크 같은 걸 갖다 놓고 구경하는 이거 똑같은 심리로 바로 그 동네에 여러 가지 귀중한 이제 문화재들 이제 그 금강원으로 옮긴 거죠. 1900년대 초 지도를 보면은 부산면이 동래부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4년 일제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합니다. 일본인 전관 거류주가 있던 부산미은이 부산부로 승격되는 동시에 상위 행정구역이었던 동래부는 군 단위로 격화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가지 정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벽을 철거하고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개설하는 등 동네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꿉니다. 도로가 남에 따라서 집을 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생활에 대한 이해관계가 돼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도로를 변경하고 하게 되면은 또 항상 특혜를 받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특혜 세력이 누구냐면은 동네 지역에 있는 그 일본인 세력, 이런 사람들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주민과 유지들이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1928년도에 가게 되면은 계속 그 공사도 시행도 안 되고 또 선도 변경하고, 이러니까 이제 시민 유지 대회를 그 동네 기흥 해관에서 약 70명 유지들이 모여서 그 회합을 하게 됩니다. 일제의 일방적인 도로망 변경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동네 기영회를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읍성 서문이랑 동네 보교를 잇는 그 직선도로 아니십니까? 그거를 동네 군청 수지시를 피해갖고 우회도를 낸다 안 합니까? 뭐라고 얘? 길 낸다고 거기 사람들 다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딴 길로 낸다고 얘? 양심에 털난 놈들. 혹시 그것 때문에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아, 왜 그 재작년인가 도로 계획에 나 있던 땅 일부를 일본 놈들한테 헐값에 넘겼다 아닙니까? 이번에도 원래 나기로 했던 도로를 다른 데로 바꾼 게 지극끼리 짠 게 아니냐 이 말이지. 일본 놈들이 그 시가지 정리한답시고 그 동네 읍성을 갈기갈기 찢는 통에 우리 동네 주민들은 그 토굴상을 한답디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뭔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사람들을 좀 다 모아봐라. 도로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쪼개이라도 의심 가는 게 있다 하면은 당국에 요구를 해야지. 인자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기라. 예, 알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시가지 정리에 공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 사람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동네 읍성을 해체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동네 읍성이라고 하는 게 송상현 공이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싸우고 하던 그런 항전의 장소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 동네 주변으로 그 임진왜란때 항전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재적인 어떤 목적을 떠나서라도 과거에 이게 사실은 일본의 항전한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철저하게 파괴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동네 읍성 북문 안쪽에 자리한 내주 축성비. 영조 11년 동네 부사 정은섭이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된 동네 읍성을 재건한 후 세운 기념비입니다. 일제강점기 읍성이 해체되면서 금강공원에 자리했던 내주 축성비는 지난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 금강원에 남아있는 뭐 독진대암이라든가 망미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원위치나 이제 그 인근으로 찾아가는데 어떤 이제 시민들로부터 하나의 이제 당위성이랄까 이런 것을 찾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는 그걸 해서 수년 내로 이제 거기 있는 그런 일제시기 그렇게 옮겨졌던 문화재들을 원위치나 연고지 쪽으로 이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일제는 동네 읍성 해체를 통해 동네를 발 아래 두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은 공원의 장식품으로 전락을 했죠. 금강공원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권력이 잘 드러난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